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혹독한 유배지에서 절망에 빠진 한 남자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가 밤늦도록 촛불 아래 써 내려간 한 권의 책은 단순히 조선시대 지방관을 위한 윤리강령이나 행정지침서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책 속에는 오늘날 우리의 삶, 우리가 이끄는 조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통찰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과연 그 책은 무엇이며, 왜 우리는 21세기에도 200년 전에 그에게 귀 기울여야 할까요?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당신의 고민에 답을 줄 실질적인 지혜를 찾고 계신가요? 우리는 오늘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자 나침반이 될 고전의 문을 함께 열어볼까 합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남긴 위대한 유산, 목민심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옛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보편적인 인간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민심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생은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남 강진 땅에서 유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던 개혁의 아이콘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정조의 갑작스러운 승하 후 찾아온 세도 정치와 가혹한 박해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쓸쓸히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그에게 유배는 단순히 공간의 이동이 아니었죠.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외로운 섬에 갇힌 채 희망마저도 사치처럼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심연 속에서 다산은 오히려 시대의 아픔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백성을 위한 절박한 개혁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가 살았던 19세기 초 조선은 그야말로 혼란과 부패의 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방 관리들은 백성의 고열을 짜내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빴고 가혹한 세금과 탐악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은 길거리를 헤매고 허물어진 집들은 곳곳에 방치되어 있었죠. 탐과 놀이들의 횡포에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는 다산의 귀에 사무치게 들려왔을 겁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이론적인 담론에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극심한 사회 모순과 지도층의 부패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했던 시기였습니다. 다산은 자신의 유배지에서 바로 그 시대의 아픔과 절박한 개혁 의지를 오롯이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촛불 심지를 돋우며 밤늦도록 붓을 든 그의 손끝에서는 단순한 학문적 저술이 아닌 살아있는 백성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염원이 깃든 책이 한 글자 한 글자 탄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목민심서입니다. 이 책은 시대를 관통하는 거울이자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표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산은 이 절박한 희망의 증표에 과연 어떤 내용을 담아냈던 것일까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그 지혜의 정수를 이제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목민심서는 지방관, 즉 목민관이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실천해야 할 원칙들을 촘촘하고도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잘 짜인 건축 설계도처럼 백성을 위한 통치의 기술과 윤리를 각 장마다 깊이 있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덕목은 바로 청렴결백입니다. 목민관은 사사로운 이익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한 공적인 일에만 몰두해야 한다고 다산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치 맑고 투명한 샘물처럼 어떠한 사심도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엄중한 가르침이었죠. 백성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탐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심지어 작은 선물이나 향응조차도 결국 고을 전체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리가 부임할 때부터 퇴임할 때까지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에서까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철저히 버리고 깨끗한 삶을 유지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관리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자 고을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되었을 겁니다. 이어서 다산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다름 아닌 애민정신입니다. 백성을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통치의 모든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굶주린 백성을 보면 자신의 밥을 덜어주고 추위에 떠는 이를 보면 따뜻한 옷을 건네는 심정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정책적인 지원을 넘어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습니다. 마치 자애로운 부모가 자식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듯 목민관은 백성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또한 목민심서는 공정한 재판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억울한 백성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다툼이 발생하면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경청하고 증거를 면밀히 살피며 그 어떤 권력이나 재물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의롭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작은 송사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백성 한 명 한 명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진실을 규명하려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곧 백성들의 신뢰를 얻고 고을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일이었죠. 한 사람의 억울함이 쌓이면 결국 고을 전체의 원망으로 번져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다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다사는 인재 등용의 중요성도 잊지 않았습니다. 신분이나 배경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능력과 덕망을 갖춘 인물을 발탁하여 고을을 함께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할 때 비로소 고을이 번성하고 백성이 편안해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었죠. 그리고 가장 실질적인 부분인 민생 안정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가혹한 세금을 줄이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며 재해에 대비하는 등 백성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민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면 그 어떤 미사여구도 소용없다는 준엄한 진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모든 덕목의 바탕에는 솔선수범과 절제가 깊이 깔려 있습니다. 목민관은 말로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실천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백성들보다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는 희생적인 자세를 보여야 했죠. 마치 굳은 일에 앞장서는 뱃사공처럼 가장 먼저 노를 젓고 가장 늦게까지 땀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욕망을 억누르고 사치와 향락을 멀리하며 매사에 절제하는 삶을 통해 백성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감히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는 준엄한 질문을 던지는 듯했습니다. 이처럼 목민심서는 200년 전의 특정한 시대를 위한 단순한 지침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리더, 아니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윤리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과 공정한 원칙, 그리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엄격한 자세. 다산이 절망적인 유배지에서 피눈물로 써내려간 이 한 권의 책은 단순히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지혜를 건네는 보고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이 피눈물로 써내려간 이 목민심서는 단순히 조선시대 지방관을 위한 고리타분한 지침서가 아니라는 사실, 이제는 분명히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책이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과 공동체에는 과연 어떤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놀랍게도 목민심서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고민과 문제들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도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답니다. 우선 이 책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귀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때로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길을 잃거나 타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다산은 목민관이 백성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고통과 욕망을 헤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비단 통치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장 동료와의 갈등, 가족 간의 오해, 친구와의 관계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타인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공감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임을 알려주는 소중한 가르침이죠. 마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는 마음과도 같다고 할까요? 또한 목민심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엄중한 거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다사는 목민관이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경계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비로소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어쩌면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번아웃, 무분별한 소비, 혹은 무절제한 삶의 태도에 대한 날카로운 경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부족한 점을 겸허히 인정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삶이야말로 어떤 자리에서든 진정한 역량을 발휘하는 근간이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듯합니다. 맑은 거울만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 깨끗한 마음만이 올바른 길을 볼 수 있다는 의미와도 통하는 것이죠. 나아가 이 책은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관계를 맺고 유지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해답을 품고 있습니다. 공정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지혜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비단 공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사적인 관계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진심으로 헤아리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이야말로 튼튼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드는 가장 견고한 주춧돌이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목민심서는 우리가 삶의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깊은 위로와 함께 강력한 영감을 선사합니다. 다산 자신도 절망적인 유배지에서 이 책을 써내려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개인적인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 그것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더 큰 뜻을 향해 나아가려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붓을 놓지 않았던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굳건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제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인내와 지혜로움으로 역경을 헤쳐나가는 법을 일러주는 것이죠. 결국 목민심서는 200년 전의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을 비추는 생생한 거울이자 우리가 직면한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인간 본연의 고민과 사회의 복잡한 갈등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돕는 시대를 초월한 진정한 스승인 셈이죠. 다산의 지혜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200년 전 조선의 한 지식인이 절망적인 유배지에서 써내려간 이 책에 오늘날 이토록 귀 기울여야 할까요? 목민심서는 단순히 과거의 행정지침이나 빛바랜 역사적인 유물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책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이 마주하는 본질적인 고뇌와 사회가 직면하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도 영원한 해답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지혜의 보고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낸 숲속의 거목처럼 그 흔들림 없는 뿌리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진리를 전하며 굳건히 서 있는 것이죠. 다산 정약용이 절망적인 유배지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얻어낸 통찰은 단순히 그 시대의 관리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시대를 넘어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그 보편적인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든,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든, 혹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든, 이 책은 각자의 자리에서 마땅히 추구해야 할 도리와 책임감, 그리고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길을 잃을 때,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갈등할 때, 목민심서는 마치 망망대해를 헤매는 배에게 등대가 되어주듯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200년 전 한 인물의 고뇌와 깨달음이 오늘날 나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깨달음과 감동, 바로 이것이 목민심서가 가진 가장 큰 힘일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책이 제시하는 원칙들 속에서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내면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흐려지고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 속에서 다산의 지혜는 마치 맑은 샘물처럼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다시금 올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결국 목민심서는 2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 자신의 이야기였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탐욕과 불의가 만연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좇는 풍조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도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여전히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흔들림 없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함께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그의 지혜는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나의 행동이 타인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한 사람의 올곧은 정신과 끊임없는 노력이 어떻게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후대에까지 영감을 줄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숲을 이루듯 다산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하게 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200년 전 한 지식인의 깊은 고뇌와 간절한 바람이 담긴 이 책은 비단 역사책의 한 페이지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 여러분의 책상 위에서도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글 한 줄 한 줄은 마치 오래된 친구의 조언처럼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또 어떤 새로운 답을 찾아내려 하시겠습니까? 다산의 지혜로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여정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